오늘의 뜬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30 재보선 후보 등록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오늘 그 동작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략공천된 전 서울시 정부 부시장이었죠. 기동민 후보 출마 회견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동민 전 부시장이 이제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을 받기로 하고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예. 그런데 그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 측이 이 출마 회견장에 들어와서 예. 고성을 지르고 그 연단으로 올라가고 제지하는 의원을 뿌리치고 한마디로 언론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수라장이 연출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기동민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출마 회견을 다 읽지도 못하고 중간에 나가게 된 거고요. 예. 뭐 상황이 대충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던 기동민 후보는 원래 원하는 것은 광주 출마를 원했는데. 네네. 그 서울 동작을에 나가라 전략공천을 받은 거고요. 그죠? 네네. 근데 그 동작을 지역에는 뭐 십수년 거기서 뭐 활동을 해온 바로 그분이 허동준 지역위원장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두 사람이 가깝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이제 그 전에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폐륜이라는 단어까지 썼었는데 예. 이게 뭐냐면 이른바 뭐 386, 요즘 486이라고 부릅니다만 386 운동권 동지였고 20년 직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를 제끼고 전략공천한 것을 받을 수 있느냐. 받는다면 그것은 폐륜이다. 예.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예. 기동민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뭐 며칠은 좀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20년 직이든 200년 직이든 그게 중요한 건 그건 그 두 사람의 문제인 것 같고요. 물론 그렇죠. 예.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기준인 것 같은데 예. 이 전략공천이 제대로 된 공천이냐, 그러니까 기동민, 허동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당 지도부를 이야기를 하지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전략공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정이 정말로 한마디로 엉터리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을 하기로 했다면 그러니까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 뭐냐면 나를 공천장을 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러면 경선을 실시하라. 경선? 예. 네, 경선 실시로. 왜냐하면 그 여기에 출마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고 예. 그것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았느냐. 네. 근데 납득할 만한 누가 봐도 납득하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전략 공천을 한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면 경선이라도 실시해서 한다면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예.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축을 했던 거고요. 전략 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공천을 희망했던 사람들, 출마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당원 아닙니까? 그리고 출마 희망자고 그러면 여차저차해서 여기를 전략공천하고 전략공천 대상자가 아무개다. 예.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전혀 없었고 예. 말 그대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에 대해서 그냥 꽂았다.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반발을 불러온 거고 예. 오늘 아수라장까지 지금 연출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원래 여기에 출마 신청을 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 측근인 금태섭 대변인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뭐 금태섭 대변인으로 거의 전략공천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또 이제 다시 또 설왕설래 하다가 이제 없었던 일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전략공천을 하는데 기존에 뛰고 있던 후보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전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 또 다시 또 무소속으로 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죠?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당내에서의 소통과 이 설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전략공천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물론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죠. 하나는 개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 이 사람이 정말 참신한 개혁적 인사인데 지금 당내 기반이 없고 그래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공천을 해서 원내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그래서 당에 그러니까 개혁의 어떤 그 수혈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워낙 중요한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물급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뭐 다른 선거구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바로 예.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인데 예. 금태섭과 기동민이라는 이제 두 사람을 할 때 당내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개혁성의 측면에서나 당선 가능성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지명도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그러면 금태섭이 아니라 기동민이어야만 됐던 이유도 사실은 정확하게 당내에서 설득이 되지를 않는다. 예. 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와요. 예. 물론 그거는 계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략공천의 내용에 있어서도 뭔가 당내 설득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도 당내 설득이 안 됐고 예. 지도부 혼자 따로 놀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이 동작을 해나가겠다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네네. 점점 복잡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뭐 노회찬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사무총장이 출마를 하지 말라고 했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예. 여기다가 지금 새누리당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하루만 더 생각을 해보고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언론은 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그런 보도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으로 급선회를 했던 이유는 새누리당 안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네. 나경원 대 기동민이라고 하는 구도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왔더라.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을 설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예.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공천 파동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소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새누리당이 지금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게 여당에서 먼저 후보를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당이 네. 거기에 맞는 이제 그러니까 맞대응 카드를 모색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양당의 공천심사위원들 연결해서 이야기 들을 때 네.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누리당 후보 누구 되는지 보고 마지막까지 고민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행과 이런 것에 비춰봐도 이번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네, 야권은 지금 공천 파동에다가 또 야권 분열 양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명백하게 그 책임은 당 지도부가 져야 되겠군요. 이거는 그 당 지도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그 오늘 오전에 있었던 출마 회견장에서의 아수라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네. 그 지금 여파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또 당 지도부의 이제 정책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데 예. 이게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그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전면화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난 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이 현장에 자주 안철수 대표가 내려가고 그래서 승리를 해가지고 네네. 내부 갈등을 조금 봉합한 측면이 있다면 네. 이번은 상당히 여진이 크게 오래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